오늘의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유망 암호화폐 시장 전망, 가상자산 슈퍼앱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를 코인 초보자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의 핵심 변화는 어떤 코인이 오르냐, 이전에 돈을 쓰고 옮기고 불리고 바꾸는 모든 일을 한 앱에서 끝내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코인 앱이 주로 사고 파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송금, 결제, 저축, 대출, 환전, 심지어 주식이나 국채 같은 전통 자산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하는 종합 금융 앱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오늘은 쉬운 말로 가상자산 슈퍼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슈퍼앱이라는 말도 어렵게 들리면 그냥 하나의 앱 안에 생활과 금융이 다 들어있는 만능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보내고, 택시 부르고, 쇼핑하고, 예약하고, 그리고 결제하고, 송금하는 게 한 앱에서 다 되는 형태가 슈퍼앱인데, 이제 그 슈퍼앱에 가상자산 기반의 돈길이 붙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왜 2026년에 이 흐름이 더 강해질까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달러 값에 묶여 움직이는 코인, 즉 달러 연동 코인이 이미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USDT라는 달러 연동 코인은 어떤 나라에서는 사실상 디지털 달러처럼 쓰입니다. 달러가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달러 계좌 만들기 어렵고 환전도 불편하고 송금도 비싸고 느린 곳에서는 이런 달러 연동 코인이 쉽게 달러를 들고 있는 방법이 됩니다. 둘째, 나라별로 규칙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잡히나 같은 불확실성이 컸는데 이제는 미국, 유럽, 한국처럼 큰 시장에서 가상자산과 달러, 연동 코인에 대한 기본 규칙이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규칙이 생기면 기업들은 오히려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용성 문제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인을 보내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 수수료를 내기 위해 또 다른 코인을 따로 사서 지갑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코인 초보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미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달러 연동 코인을 보낼 때 사용자가 별도의 수수료용 코인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방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수수료가 거의 안 보이게 만들고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되게 만드는 기술이 깔리는 겁니다. 넷째,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고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은행 접근성이 낮거나 물가가 불안정하거나 해외 송금이 작거나 결제 인프라가 파편화된 지역에서는 이런 가상자산 슈퍼앱의 효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이런 변화가 더 빨리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2026년은 달러처럼 안정적인 돈 역할을 하는 코인과 사용하기 쉬운 앱과 수수료와 정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블록체인 결제길이 하나로 결합하면서 가상자산이 투자판에서 생활금융판으로 영역을 넓히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블록체인 결제길이라는 말도 어렵죠. 앞으로는 영어 단어 대신 완전히 한국말로 풀겠습니다. 전통 금융은 나라별로 은행 시스템이 다르고 카드 결제 시스템이 다르고 해외 송금망도 다르고 중간중간 수수료를 떼는 곳이 많아서 돈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늘어납니다. 반면 블록체인은 원리상 한 번에 정산되는 장부처럼 작동할 수 있어서 돈이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중간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바꾸는 핵심은 코인 가격이 아니라 정산 방식이고 돈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의 초점은 화려한 화면이 아니라 보내기, 결제, 환전, 정산이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가느냐로 옮겨갑니다. 이제 슈퍼앱의 본질을 초보자 눈높이로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슈퍼앱은 기능을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사람의 금융 행동을 한 화면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이 다른 앱으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죠. 예를 들어 결제하는 습관이 그 앱에 붙고, 송금 기록이 그 앱에 붙고, 내 잔고가 그 앱에 붙고, 거기서 이자도 받고 대출도 받고, 환전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앱을 바꾸는 순간 불편해집니다. 이런 상태를 전환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갈아타기 귀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되면 플랫폼은 데이터를 모으고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을 만드는 능력이 커집니다. 이게 슈퍼앱이 강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슈퍼앱은 무엇을 혁신하느냐? 핵심은 네 층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째는 돈층입니다. 슈퍼앱은 변동이 큰 코인만으로는 대중화가 어렵습니다. 매일 쓰는 돈은 안정적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슈퍼앱의 첫 화면은 비트코인보다 달러 연동 코인 잔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사람들은 코인 투자가 아니라 달러를 들고 쓰는 느낌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달러 연동 코인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달러 연동 코인은 반드시 정말 달러 자산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나, 투명하게 공개하나, 규제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앱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리스크를 앱이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문제가 생길 때 대체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까지 사실상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는 결제 길층입니다. 앞으로 사용자는 어느 블록체인을 쓸지 같은 걸 고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는 특히 더 싫어하죠. 그래서 슈퍼앱이 성공하려면 보내기를 누르면 앱이 알아서 가장 빠르고 싸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길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수수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전송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수수료용 코인을 챙기지 않아도 전송이 되면 초보자도 거부감이 확 줄어듭니다. 셋째는 신뢰층입니다. 가상자산 슈퍼앱이 결제, 송금, 대출, 카드 같은 기능을 붙이기 시작하면 규정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외국어를 모두 한국말로 바꾸면 첫째는 본인 확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죠. 둘째는 불법 자금이 섞이지 않게 감시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자금 같은 것이 섞이면 서비스가 바로 흔들리니까요. 셋째는 큰 금액을 보내거나 위험한 거래를 할 때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일정 기준 기록하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이런 것들이 앱 안에 기본 내장이 돼야 대중 서비스가 됩니다. 넷째는 수익층입니다. 예전 거래소는 사고 팔 때 떼는 수수료가 핵심이었지만 슈퍼앱은 돈이 더 아래쪽에서 벌립니다. 예를 들어 결제 가맹점에서 받는 정산 수수료, 잔고를 맡기고 받는 이자 구조, 대출에서 생기는 금리 차이, 환전에서 발생하는 차이, 프리미엄 기능 구독료 같은 것입니다. 즉, 2026년부터는 거래량만 보는 시대에서 앱에 쌓인 잔고, 규모와 앱을 통해 오가는 결제 흐름이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실제로 누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초보자 기준으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는 원래 주식을 쉽게 사게 만든 앱으로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주식과 상장지수 상품을 토큰 형태로 제공하는 시도를 하면서 주식 거래의 시간과 정산 구조를 앱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토큰 형태라는 말도 쉽게 풀면 주식 같은 전통 자산을 디지털 쿠폰처럼 쪼개어 앱 안에서 더 빠르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규칙이 매우 민감합니다. 토큰이 진짜 주식을 대표하는지,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감독기관이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지가 핵심이어서 2026년에는 출시했다 보다 권리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원래 가상자산 거래소이지만 이제는 단순 매매를 넘어 예치와 이자, 스테이킹 같은 수익형 서비스, 그리고 파생 상품까지 확장하려는 흐름을 보입니다.
스테이킹이라는 말도 한국말로 풀면 네트워크 운영에 협조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예치 방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코인베이스는 자체 블록체인 결제기를 키우면서 앱과 금융 상품과 결제 기를 함께 주려는 전형적인 슈퍼앱 궤도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원래 해외 결제와 송금에서 강한 회사인데 달러 연동 코인을 자기 결제망에 붙여서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만들려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페이팔의 강점은 단순히 지갑이 아니라 이미 가맹점, 정산, 분쟁 처리, 본인 확인 같은 현실 금융 운영 체계를 갖춘 점입니다. 결국 슈퍼앱 경쟁은 기술만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결제가 되는 곳이 얼마나 많고 정산이 얼마나 안정적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실사용 확장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미국보다 신흥시장, 즉 은행 접근이 불편한 나라에서 더 빨리 커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필요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계좌 만들기 어렵고 카드 보급률 낮고 통화가 자주 흔들리고 해외 송금이 느리고 비싸면 달러 연동 코인 기반의 송금과 결제는 투자가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미국 트레이더 중심 앱보다 신흥시장용 금융 운영체제 같은 앱이 더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이제 USDT 네트워크 다음은 USDT 슈퍼앱인가라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초보자 관점에서 핵심만 말하면 USDT 자체가 마법이 아니라 USDT가 이미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를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어서 더 쓰기 쉬운 상태입니다. 거래하는 곳이 많고 바꿀 수 있는 곳이 많고 받아주는 곳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달러 연동 코인은 언제나 준비금과 투명성 같은 논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USDT 중심 슈퍼앱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지갑 기능만 제공해서는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위험을 쉽게 설명하고 위기 상황에서 환전이나 상환, 대체 가능한 다른 달러 연동 코인으로의 전환 같은 비상 플랜을 제품 안에 넣어야 합니다. 즉, 2026년에 진짜 슈퍼앱은 달러 연동 코인을 담는 지갑이 아니라 달러 연동 코인을 포함한 여러 안정형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운영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자주 언급되는 달러 연동 코인 특화 블록체인 결제길이 왜 중요하냐를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수수료와 복잡성을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코인을 보내려면 수수료를 내기 위한 별도 코인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초보자에게는 엄청난 진입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러 연동 코인 전송을 사실상 기본 기능으로 두고 수수료를 거의 느끼지 않게 만들면 사용자는 그냥 은행 앱처럼 보내기만 누르면 됩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소액 결제나 자주 하는 송금에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무료 전송이라고 해도 비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슈퍼앱의 승부는 결국 비즈니스 모델로 갑니다. 예치 잔고에서 나오는 이자 구조로 부담할지, 환전에서 생기는 차이로 부담할지, 가맹점 정산 수수료로 부담할지, 프리미엄 구독료로 부담할지, 대출 마진으로 부담할지, 혹은 이걸 섞어서 운영할지가 관건입니다. 자, 이제 2026년 슈퍼앱이 실제로 갖추려는 필수 7종 세트를 아주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통화를 한 지갑에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달러 연동 코인을 중심으로 필요하면 지역 통화로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내기와 결제가 너무 쉬워야 합니다. 체인 선택 같은 건 사용자에게 맡기지 않고 앱이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은행 돈과 코인을 바꾸는 입출구가 탄탄해야 합니다. 계좌, 카드, 현금으로 바꾸는 창구, 지역 결제망과 연결이 핵심입니다. 넷째,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수익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고수익이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서 선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섯째, 신용 기능입니다.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대출뿐 아니라 소액을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나중결제 같은 기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통 자산 접근입니다. 국채, 주식, 상장 지수 상품 같은 것을 디지털 형태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규정 준수 경험이 매끄러워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나 위험 거래의 감시가 귀찮게 튀어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슈퍼앱 전쟁에서 무엇이 승자를 결정하느냐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4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은행돈과 코인을 바꾸는 입출구를 누가 가장 잘 확보하느냐입니다. 신흥시장에서는 이게 생사입니다. 둘째, 규칙이 바뀔 때 누가 더 빨리 현지화하느냐입니다. 같은 기능이라도 국가별로 허용 범위가 다르고 승인과 운영이 다릅니다. 셋째, 무료 전송처럼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비용을 감당하고 지속 운영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누가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넷째, 신뢰입니다. 해킹만이 아니라 준비금 논쟁, 상환 문제, 유동성 문제까지 포함한 신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슈퍼앱은 안전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앱이 아니라 위험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길을 안내하는 앱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2026년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만의 시장에서 누구나 쓰는 돈의 시장으로 확장되는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 달러 연동 코인, 만능 금융 앱, 빠르고 싼 정산길이 결합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초보자도 2026년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코인이 오르냐를 맞추기보다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앱을 통해 돈을 쓰고 보내고 바꾸고 불릴지를 먼저 보자. 그 앱이 확보한 입출구, 규정, 대응력,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신뢰가 승부를 가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달러 연동 코인은 투자 코인이 아니라 생활 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오늘 핵심은 이 4줄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